아파트에 불을 내 3남매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는 부주의가 아닌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검찰이 결론냈습니다. 밀양 화재 참사로 허술한 소방 규제가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광주 지역 다중 이용시설도 허점이 노출돼 있습니다. 서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각각 징역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과 전남복지재단이 부적절한 채용 의혹으로 정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파트에 불을 내 어린 3남매를 숨지게 한 화재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대 엄마가 실수로 불을 낸 실화로 결론 짓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실화가 아닌 방화라는 겁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검찰이 아파트에 불을 내 3남매를 숨지게 해 구속된 20대 친모에 대해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8일 사건 송치 당시 친모 22살 정모 씨의 혐의를 실수로 불을 내 아이들을 죽게 했다며 실화로 결론 낸 경찰 수사를 뒤집는 결과입니다. 검찰이 혐의를 바꾼 배경엔 친모의 잦은 진술 번복과 발화 지점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가 있습니다. 대검찰청 정밀 감정 결과 최초 발화는 아이들이 잠자고 있던 방 안쪽에서 시작됐고 친모가 말한 해당 재질 이불에 실험을 했더니 담뱃불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궁한 결과 검찰은 이불에 담배꽁초를 올려둔 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장난을 하다 불이 났는데 자녀들과 자살할 생각에 불을 끄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또 정 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화재 직전까지 전 남편 및 친구와 크게 다투고 물품 사기 피해자의 변제 독촉을 받던 상황도 고의로 불을 낸 혐의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뒤집힌 건지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정 기자, 검찰의 요지는 실화가 아니라 방화였다 이거지 않습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몇 가지 새로운 정황 증거가 나왔습니다. 네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불이 시작된 발화 지점인데요. 네. 친모 정 씨는 방 밖에서 불이 났다. 지금까지 이렇게 진술했었는데 네네. 대검찰청 정밀 감정 결과는 달랐습니다. 불이 방 안에서 났다는 겁니다. 네. 때문에 바깥에 불길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대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친모의 진술이 뒤집힌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네. 또 불이 붙었다던 이불도 검찰의 실험에서는 담뱃불로는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잠들었다던 피의자가 여러 사람과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휴대전화 기록, 그러니까 잠이 들 틈이 없었다는 기록도 이번에 새롭게 나왔습니다. 네네. 검찰은 이런 것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며 또 심리적으로 내몰렸던 피의자가 주변 사람들과 다투기까지 하는 상황 속에서 방화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화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검찰 역시 직접 증거는 없죠? 네,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직접 증거는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전부 검찰이 추정하고 있는 정황 증거들입니다. 네네. 아직까지 정 씨가 방화를 저질렀다 이렇게 자백을 한 것도 아닌 상황이거든요. 다만 진술이 꽤 여러 차례 지금까지 바뀌었습니다. 최근 검찰 진술이 가장 나아간 진술인데요. 네네.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장난을 했다. 또 자녀들과 자살할 생각에 불을 끄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네. 검찰은 이 정도로 진술이 번복이 됐고 또 지금 이런 방금 진술도 나왔기 때문에 꽤 나아간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법정에서 받아들여질지 공소 유지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네. 그 김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 검찰의 얘기는 이거죠? 네,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회적으로는 경찰이 피의자 말을 좀 많이 들은 측면이 있다라고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발화 지점에 대한 정밀 감정을 하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복구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거짓말 탐지기를 본인들이 써서 화재 고의성을 묻고 거기에서 거짓 반응을 새롭게 얻은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찰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도 될까요?
일단은 경찰은 드러내놓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네. 검사와 함께 협력해서 수사를 했었고 네네. 또 본인들은 기간이 좀 짧잖아요.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사를 했기 때문에 부실 수사로 보긴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네. 뭐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법률적으로나 그리고 절차적으로나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사권 축소에 대체로 반대 중인 검찰이 경찰에 비해 수사력이 좋다고 약간 과시한 셈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해석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 사건 법정에서 어떻게 판결 날지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들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대형 화재 사건을 집중 보도합니다. 제천 화재에 이어 밀양 세종병원 참사까지.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안전할까요? 현장을 점검한 송정근 기자는 그렇지가 않다고 말합니다. 광주의 한 요양병원 물탱크실.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는 물탱크 위로 전선 여러 개가 어지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전기선이 지금 이걸 완전히 분리해서 현상이 지금 저희 혼합되었고 바로 조치해야죠. 환자들에게 대피 장소를 알려주는 비상구 알림판도 꺼져 있습니다. 여기 24시간 틀어야 맞잖아요. 비상 발전이하고 상관없잖아요. 24시간 틀어야 하잖아요. 복도에 놓여 있는 물품부터 왕강기와 비상발전기, 그리고 불법 중축으로 의심되는 건축물까지 환자의 안전과 관련 있는 모든 부분을 점검합니다. 어떤 피난할 때 어떤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피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에 이어 한 달 만에 밀양 요양병원 화재 참사까지 이어지자 관계 당국이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달 13일까지 160여 개소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 전기, 가스 등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소방당국이 광주 전남 다중이용 시설 5,800여 곳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했는데 5곳 중 1곳이 소방 설비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고 행정명령은 3,000건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2곳의 시설 관계자들은 형사 입건까지 됐습니다. 행정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험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보면 4년 전 21명이 숨진 장성의 한 요양병원 화재가 떠오릅니다. 두 화재 모두 스프링클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스프링클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컸는지 김철원 기자가 설명합니다. 2014년 5월 2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장성 요양병원 화재. 소방차가 현장에 4분 만에 도착해 불길을 잡았지만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7, 80대 환자들이었던 만큼 초기 진화가 중요했지만 병실에 있어야 할 소화기는 캐비닛 안에 있었고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제외 대상입니다. 일반 요양원은 스프링클러를 다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는 병원이다. 그래서 또 병원은 그 관계 규정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1년 뒤 비슷한 상황에서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밤중에 나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있어서 불이 순식간에 진화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011년에 지어진 이 요양병원은 법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됐지만 안전을 고려해 시설을 갖춰놨던 겁니다. 그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이미 그 화재는 진압이 되었지만 직원들이 그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1층으로 신속하게 대피를 시켰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있는 요양병원 123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81곳, 66%에 불과합니다. 요양병원 10곳 중 3곳 이상은 초기 화재 진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대피하기 힘든 노약자들이 많은 요양병원에서 스프링클러 설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대형 화재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건축법과 소방법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는 걸까요? 지난 2014년 장성에서 참사가 일어난 이후 정부는 스프링클러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만 의무 설치 대상이고 이번에 화재가 난 세종병원과 같은 중소병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요양병원 중에서도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주로 농어촌 지역에 있는 중소병원이나 노후요양병원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건물의 기능이나 이용자의 특성은 무시한 채 규모만을 규제의 기준으로 삼은 안일한 행정의 결과입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 자체가 위험의 특성이 뭐냐, 그다음에 제실자의 특성, 그리고 면적 기준이 아니라 비상시 자기 보호 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들로 구분을 하거든요. 스프링클러뿐만이 아닙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커튼과 카펫 등은 방염 처리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일반 병원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기를 강제 배출시키는 제연설비 의무화도 그렇고 불에 타지 않는 외장재를 써야 한다는 건축법도 세종병원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고 여야는 내 탓 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는 선마을 여고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김모 씨 등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년에서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합동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는데 2심보다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 형량이 늘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6년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에서 18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피해자 합의와 탄원 등이 고려돼 형량이 징역 7년에서 10년으로 줄었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과 전남복지재단이 부적절한 채용 의혹으로 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 점검에서 전남복지재단은 공모 당시 요구했던 공공기관 근무 경력 5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이 채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과기원에서도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조사돼 관계자 징계와 문책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여자치 21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 도시철도 공론화 요구 시민 모임이 2호선 착공 시도를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아니라 방향이다. 윤장현 시장 임기내 착공이 원칙이라는 민명하에 밀어붙이기식 공사 강행으로 주어질 광주 미래가 불안하며 암담하다. 미래를 향한 빗거울로 나아갈 것인지 땅굴 파다가 빗거울로 주저앉을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서 현명하게 대처할 것을 주인된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이들은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그동안 논의는 해왔지만 진정한 공론화는 한 번도 없었다며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따져보자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지역의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윤장현 시장을 만나 도시철도 2호선을 원안대로 착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호선 건설은 지난 16년 동안 건설 여부와 운행 노선 또 건설 방식 등에 대해서 수십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2014년 재검토 과정에서 대다수 시민들의 뜻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2호선 공사는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논의가 이미 끝난 사안이만큼 계획대로 착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칭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범시민운동본부가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무등산을 탐방할 수 있도록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케이블카가 자연 훼손이 적고 환경 파괴가 거의 없는 친환경 이동수단이고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미 탐방객으로 포화 상태인 무등산에 케이블카까지 설치되면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대선 공약 등 주요 정책을 점검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국비 사업 추진 보고회를 갖고 올해 확보한 국비 1조 9,743억 원보다 약 3천억 원가량 많은 2조 2,719억 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 사업 등 기존의 대선 공약은 계속 사업으로 관리하고 광주-대구 간 내륙철도 건설 등 58건의 신규 국비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동조합 전직 간부가 취업 사기를 벌였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기아차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 A씨가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두 사람에게 총 1억 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부직 임기가 만료된 A씨는 지난달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은 작년보다 하락하고 대형 유통업체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